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비던전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부실 시공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결함이 더 있을 거라며 땜질 처방이 아닌 정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사능 유출을 막는 경납 건물에서 278개 공극, 즉 틈새가 발견된 한비던전. 이는 국내 원전 전체에서 발견된 공극의 94%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경납 건물의 철판 부식도 한비던전에서 발견된 게 국내 전체 원전의 60%에 달했습니다. 건설 당시부터 공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주민들은 발견되지 않은 공극이나 부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공극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경납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공극은 경납 건물 안쪽에서 철판을 망치로 두드려 이상 있는 일부만 조사한 것이라며 두께 1m 20cm에 이르는 콘크리트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수 조사를 해봐야만이 과연 공극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CLB 부식이 또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미 2년 동안 한비던전 실태 조사를 한 민관합동 조사단도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납 건물 안에 있을 공극이나 철판 부식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윈이 한번 들여다보셔라. 전문가들도 경납 건물 내부 결함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공극과 철판 부식이 확인된 한비 3, 4호기가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함들이 있으면 10기압이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격리의 효과를 갖다가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부실투성인 것으로 드러난 한비던전.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과 철판 부식이 전부인 건지, 또 한수원의 주장대로 안전성에는 정말 이상이 없는 건지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광주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전두환 씨 재판과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당시에도 법원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무리를 빚었는데 여전히 황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고소고발 6건 가운데 5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것이 허 회장의 특별한 법조 인맥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허재호 전 회장이라는 분이 이 광주 지역의 법조계에 굉장히 친인척 등 해가지고 굉장히 끈끈한 그 인맥을 가지고 있고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래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명예훼손 재판이 이토록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히 해줄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에서 많은 증인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순위에서 1순위로 이제 건설업체가 바뀌었는데 이 선정된 건설 회사에 시장의 친인척이 공사 사재를 납품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직전까지 청와대에 직속 일자리 부위원장 했던 실세들입니다. 정말 외압 받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판사와 검사들 앞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날은 화창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9.3도로 하루 새 아침 기온이 5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인데요. 아침 기온은 이렇게 뚝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고루 퍼지면서 낮 최고 기온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는 12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나서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인 오늘 모처럼 날이 맑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이 비상입니다. 인파가 움직이고 모이는 행사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남은 특히 지역 축제들이 가을철에 몰려 있어 고민이 매우 큽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거점 소독시설. 축산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주에서 영암 농장이요. 전남 22개 전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고 이동 통제 초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탓에 AI만 경계했던 예년보다 일찍 방역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유독 잦았던 태풍에 대응하랴, 방역초소 근무하랴, 지역축제 준비하랴, 공무원들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여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두운 밤에 소독 냄새 맡으면서 하시는 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요즘 전남에서는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남의 100여 개 지역 축제 가운데 4분의 1이 집중돼 있는 10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당장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것을 비롯해 강진 갈대축제, 해남 미남축제, 한평 국향대전 등이 줄지어 열립니다. 차량과 인파의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방역상 어려움이 우려되면서 전라남도는 되도록 축제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농업 관련, 축산 관련, 그다음에 음식 축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대부분 좀 자제토록 저희들이 계속 시달하고 있고. 담양 한우축제, 광양 숯불구이 축제, 농업이 날 행사 등 7개 축제와 행사는 취소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차단 방역 초소를 직접 만들어서 근무 인력까지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제장 내에도 애써 준비한 축제를 취소하기도, 방역 비상 상황을 외면하기도 부담스러워 축제를 예고한 지자체마다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송귀근 고흥 군수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귀군 고흥 군수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 민원은 몇 사람의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송 군수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특정 단체의 활동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절취책인 중국인 28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54살 송모 씨가 인출해 집에 보관해뒀던 현금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송 씨로부터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른 조직원의 지시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9 상황실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건 40대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특정 휴대전화 번호로 1,200여 차례에 걸쳐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끄는 혐의로 48살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9 종합상황실에 총 22만 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허위 신고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비롯해 노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전남에 국립채소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신품종 개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한지역 신품종 양파 종자인 맵시황입니다. 양파즙을 만드는 데 특화된 종자입니다. 마늘은 통상 난지, 한지형 등 기후에 따라 구분해 키우는데 신품종 홍사는 전초로 재배가 가능하고 시험 재배까지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서 더부살이하는 양파 마늘 연구실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곳 연구 인력은 고작 3명. 이 때문에 마늘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계속된 노력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 남부채소연구소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채소연구소가 신설되면 양파 마늘 연구 기능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구직 10명을 포함해 15명 규모의 직제 승인이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상태인데 올 연말 안에 처리되면 내년 초에는 연구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생산을 구축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양파 마늘 농가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종자는 대부분 값비싼 일본산에 의존하고 마늘은 해가 거듭할수록 연작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국내 최초의 남부채소연구소에 거는 지역 농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를 위한 설계 업체로 ISP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제안서 발표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ISP를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는 설계를 마친 뒤 2021년부터는 복원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이용석 광주시장이 기술 협력과 기업 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팔로알토 연구소와는 기술 협력을, 빌더스 벤처 캐피탈과는 기업 투자를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로알토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상용화 프로그램과 새로운 기술들을 지원하고 빌더스 벤처 캐피탈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0년) 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구 반대편에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동포들이 지원을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후손들이 최근 광주를 방문해서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기렸는데요. 이 행사를 마련한 빛골문화재단 임미숙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멕시코나 쿠바의 동포들이 당시에 학생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어떻게 또 어떤 지원을 했던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그러니까 1929년이죠. 네.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독립운동은 전국 320여 학교로 확산이 됐고요. 네. 중국과 미국, 옛소련은 물론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와 쿠바 등 세계 40여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멕시코 5개 지역과 쿠바 3개 지역에서는 50여 명의 나라 잃은 한인들이 에네켄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땀 흘려 번 돈 100여 원, 현재 가치로 하면은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큰 돈을 학생 독립운동 특별 후원금으로 샌프란시스코 대한한인국회를 통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큰 일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원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나 독립항쟁의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에 의하면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전에는 독립운동이 침체돼 있었는데요.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후
미국, 멕시코, 쿠바 등 미주 한인들이 낸 독립 자금으로 독립운동이 진작되었고요. 네. 상하이 임시정부 재정이 호번하게 됐다면서 미주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에 감사 편지를 보냈고요. 이를 백범일지에도 기록할 만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90년 만에 멕시코와 쿠바의 그 후손들이 광주에 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한참 전국체전 중이죠. 네. 그래서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시에서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했는데요. 네. 우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님께서는 멕시코와 쿠바 독립운동가 네. 후손 초청을 전담하면서요.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지지대회와 특별 후원금을 낸 후손 네. 7분을 광주에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초청이 있었던 거군요. 네네. 박사님도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네,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후손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뭐 협력이나 도움의 손길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6일과 7일에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이 광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인 광주 일고를 방문하면서 또 학생탑에 헌화를 했고요. 네. 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광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서 산동교 카페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멕시코와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 후원 초청 후 밤을 열었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요. 또 얼굴도 멕시코인을 하고 있어서 조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후손들은요. 네. 1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그쪽 현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이에 빛고울 문화재단에서는 멕시코와 쿠바의 한글 학교 지원 등을 통해 한민족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해주고 한글을 회복시키는 후원 모임을 광주학생 독립운동 후 발상지인 광주에서 이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류해 나갈 예정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네, 90년 전 나라도 국적도 없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우리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후 자금으로 사용하여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1930년 당시 쿠바 마탄자스 민성국어학교에서 어린 아동 20여 명이 코 묻은 돈을 모아서 광주 학생들을 돕는데요. 이렇게 도왔다는 것에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주에 있는 312개 지역아동센터 단체인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초등학교가 자발적으로 멕시코와 쿠바의 한글 학교에 한글책도 보내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재정적 후원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빛고울 문화재단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임미숙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위 출장 논란을 일으킨 광주 북구의회 고점래 의장이 사과했습니다. 고 의장은 어제 광주 북구의회 기자실에서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에서 시의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가벼운 생각이었다며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당의 징계가 결정되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고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원 4명 등은 지난달 26일 경남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지만 정작 시의회는 들르지 않고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서 허위 출장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서 연구 부정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서 열린 연구윤리위원회는 모두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별로는 초당대가 16건, 전남대 7건, 목포해양대 4건 등이었고 전체 37건 중 32건은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에 해당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능 보유자를 무형문화재라고 하죠.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생계 문제 때문에 전수생이 끊길 형편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수한 가락과 활기 넘치는 몸짓,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무대에 관객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거립니다. 하지만 공개 발표회가 끝나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은 곧바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문화재 전승 발전을 위해서 오롯이 다 모든 전력을 다 쏟아야 되는데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무형문화재 전수 절차는 첫 단계인 전수생을 거쳐 전수교육 보조자 그리고 흔히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로 나뉩니다. 전수생 기간은 보통 5년 안팎. 불과 10%도 안 되는 전수 장학생을 거쳐 보조자까지 가는 데만 길게는 수십 년. 보조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10개 국가와 지방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진도군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그나마도 젊은 전수생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도 없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젊은 층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동체 중심의 무형문화재는 최고 단계인 예능 보유자 지정을 개인에게 하지 않는 방침이 이어지면서 전수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문제도 해결하는 영구 임대 청년 주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우산동 빈여울채 아파트에서 영구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빈여울채 청년 주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청년 주거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빈집이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2명의 청년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순천의 모 대학 일부 학과에서 강제 야간 자습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 학과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강제 자습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자퇴를 강요할 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돈을 걷어 졸업생들에게 금반지를 사주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MBC 창사 5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기념식을 갖고 지역방송에 불어닥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보도와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생생한 또 광주 MBC 방송에 도움을 준 지역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업이국 솔루션 팀장 이화성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인남 작가가 영국 테이트 모던에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인남 작가는 오는 26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 영화제 기간에 대표작 10석점을 편집해 만든 뿌리들의 일어섬이라는 작품을 테이트 모던 뮤지엄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모태펀드가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에 대한 투자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모태펀드가 광주에 투자한 액수는 1,096억 원으로 전체 투자 금액 13조 9,716억 원 가운데 0.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2조 4,380억 원이 투자됐지만 광주에는 총 투자금의 0.9%인 226억 원만 투자됐습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이 출자한 자금입니다. 최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단죄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일 광주시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단죄문 등을 설치했다고 언급한 건데요. 최 의원은 친일 인사들이 살던 가옥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친일 행위에 대한 안내가 없다며 광주시처럼 단죄문이나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문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험학습과 야간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별빛 누리관 캠프에서 신청자를 상시 모집 중입니다. 전통문화를 수학으로 탐구하고 밤하늘을 관찰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26일부터 1박 2일 동안 초등 과학 캠프가 열리고 11월 16일부터는 천문 캠프 2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비용과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토크 버스킹이 10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본전시관 4관에서 열립니다. 12일에는 중국 가전기업 메이디의 강준묵 디자인센터장이 중국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19일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던 김충재 디자이너가 연단에 오릅니다. 한글날인 오늘 광주 공연마루에서는 비보잉과 국악이 어우러진 이색 무대가 오후 5시부터 펼쳐집니다. 민요 옹해야를 비보잉으로 새롭게 해석한 비보잉 옹해야를 시작으로 국악 관현악, 죽향 풍월, 국악가요 낭만 등이 공연됩니다.